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분양 가이드의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오늘 이 청약제도 안내 중에서 보시면은 이 청약 자격을 어떻게 이제 획득을 하는지, 기준이 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당첨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어떤 이 청약 제도에 대해서 좀 이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혹시라도 이제 오늘 방송 보시고 잘 모르는 부분이 또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청약홈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청약제도 안내해서 청약 자격 그리고 그 이 당첨자 선정 말고도 뭐 주택 통장, 뭐 특별 공급 신청 방법, 뭐 무순위, 자녀 세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이제 들어오셔서 또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청약 자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민영주택은 사실 이제 국민주택보다는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문턱이 좀 낮죠. 민영에서 아무래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이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군의 행정구역, 도시구역을 말을 하고요. 실제 이제 그 건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보시면은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이제 경기도 지역, 수도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북, 광주광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 경상북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 강원도. 다만 이제 세종시라 이렇게 이런 이제 특별한 이제 개발지구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인구를 좀 유입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그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해도 괜찮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거주지에 해당 또는 인근 지역 이 분들이 사실 이제 거의 당첨 확률이 높다라는 거 요거 이제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미성년자 가 아니면 이제 주택시 성년자로 인정된 분들만 그 이제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한번 1순위, 2순위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리고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요 세 가지 부분. 그래서 이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돼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24개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투기과열 지역 이제 과열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위축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1개월이 뭐 바로 만들면 바로 다음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외적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다만 필요할 시 이제 요런 24개월 연장 가능 요런 것들은 이제 특이하게 그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공고를 잘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수도권 외 지역은 이제 보통 6개월 근데 필요시 이제 뭐 연장 가능을 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실 이제 1년 그리고 6개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은 이제 2년 이상 총 24개월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이제 예치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예치금 얼마 이상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이라고. 그러면은 이 지역별 예치금액이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그 85제곱, 뭐 102제곱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최소 이 정도 금액 이상이 예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이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 금액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치 금액을 이제 예치를 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납입한 이 금액, 합산 금액이 여기 이제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예치금액이라는 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와 있어요. 이 지역별로 얼마가 있는지.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요게 1순위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격이 민영 같은 경우는 이 자격이 기본적으로 돼야지 이제 그 1순위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하는 여기 보시면 이제 1순위 제한자가 있습니다. 이거 못 들어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순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이 투기과열 지역이나 청약과열 지역에 민영주택에 이제 청약을 하는 경우에 요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순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 아니신 분,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데서 당첨이 되신 분, 그 다음에 2주택 이상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 1순위가 제외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1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되기가 힘들어요. 네. 물론 뭐 이제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의 되기가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입주자 공고일이 뜨기 시작하면 이제 그 발생 기준일이 이제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그 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 예금으로 전환. 요 부분이죠. 지역별 예치금액. 네,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 이제 민영주택 부분 간단하게 이제 그 자격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주택은 약간 까다로워요.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그 시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건설지역,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등재된 세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있는 그 세대 구성원 중에 집이 없어야 돼요. 다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뭐 자식이라든지 그 이제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분양권 또는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2주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양권도 안 됩니다. 청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보시면 되겠네요.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배우자 분리세대죠. 이런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이제 배우 분리를 했어요. 배우자 분리를 했을 때 등재된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한다라는 거요.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무주택 어쨌든 그 세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 자, 1순위와 2순위 한번 볼게요. 그 이제 그 민영주택은 아무래도 뭐 추첨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 개념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무조건 24개월이죠. 위축주열 아까 요거는 이제 민영주택하고 똑같아요. 과열지역은 그리고 이것도 똑같고 네, 뭐 이 부분 이제 똑같네요. 자 수도권 외지역은 6개월, 수도권 지역은 1년입니다. 이 부분은 똑같아요. 납입금이 약간 이제 개념이 좀 다르죠. 자, 연체 없이 다음에 지역별 납입 횟수 이상. 그래서 과열지역은 24회 이 부분입니다. 위축지역 1회, 12회, 6회.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요 순서에 따라서 순위 발생일이 수년됨.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자, 1순위 제한자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하고 이게 이제 그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전원 이제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뭐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요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입니다. 직계 비속 배우자 포함이에요. 자,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이거 아까 이제 나왔던 부분이죠. 자, 여기 보실까?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동일한 그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동거인은 무조건 이제 그 동거인이라고 해서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 그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존속 배우자와 이런 거 다 포함된다는 거. 자, 외국인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세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의무 대상자 아닙니다. 불가능하죠. 네, 외국인은 이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내용 볼게요. 그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 30세부터.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등재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60세 이상의 이제 직계 존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뭐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본다라는 거. 요거 이제 중요하죠. 대신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분양 그 특별공급을 신청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못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요 부분 이제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입주자 공고일 이제 시작이어야 되고 공인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 2인 이상 신청 시 취소. 이 부분 이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해서 약간 그 자격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약간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격을 가지고 그 청약을 지원했을 때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당첨자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민영주택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국민주택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더 당첨 확률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첨자 선정 안내 하나씩 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위별 선정 1순위. 자, 보시면은 그 이제 1순위와 2순위가 있잖아요. 여기 내용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청약 1순위에서 미달될 때만 2순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명을 모집을 하는데 1순위에서 100명이 다 모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순위는 없죠. 네, 뭐 100명을 모집하는데 이제 70명만 모집이 되면 나머지 이제 30명 밑에서 뽑는 거죠. 그럼 1순위에 미달된다? 그럼 2순위에서 다 뽑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서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1순위와 2순위 이런 개념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하느냐? 자, 순차별 공급입니다. 자, 순차 기준을 어떻게, 그러니까 1순위에서 동점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민주택은 순차별로 공급합니다. 어떤 순차대로 무주택 기간이 긴 거, 납입 횟수가 긴 거, 납입 금액이 많은 거.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주택에 이제 지원을 하실 때 무주택 기간이 길고 납입 횟수가 길고 납입 총액이 많다라면 국민주택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당첨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영주택은 이제 1순위에서 동점자 나왔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85제곱 이하와 초과를 둘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일단 초과는 그냥 추첨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85제곱 이상을 이제 지원을 할 때 뭔가 좀 점수가 낮아요. 이런 경우는 그 85제곱 이상을 진행을 할 때가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높죠. 왜? 추첨이니까. 85제곱 이하는 가점. 및 추첨을 비율을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40%, 60%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점 방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무주택 기간이 이제 요 정도 되고 부양 가족 수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기간 몇 년인지 요거에 따라서 점수가 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무주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주택이랑 이렇게 들어가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가 많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길면 좋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애초에 너무 큰 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85제곱 미만으로 지원해서 가점 받고 추첨하는 게 조금 더 당첨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산기.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자, 뭐 이렇게 뭐 1년 미만 2점부터 15년 이상 32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뭐 몇 명 이렇게.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시면은 가점 계산하기 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지역. 동일 순위 이제 방금 확인했죠. 그 다음에 거주 지역. 자, 해당 지역 거주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 거주자.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이렇게 어디를 지역으로 묶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이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그 다음에 미달될 때 자녀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나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런 곳들은 이제 별도의 기준. 왜냐하면 인구 유입이 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무래도 기준이 좀 완화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거주하는 이 지역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약간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은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인근 지역 기준 이거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이런 기준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지역별 입주자 방식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자, 거주자에게 50%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 인천인 경우에 인천광역시 5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거주자 분들에게 먼저 제공을 하고 남으면 이제 인근인데 애초에 이런 이제 대규모 같은 경우는 비율을 이렇게 나눠 놓는다라는 거. 인천에서 이제 건설 지역이다라고 하면 인천에서 50%만 뽑고 나머지에서 50%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점자가 나왔을 때 순위로 들어갑니다. 민영주택은 가점과 추첨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민영주택은 청약순위 1, 2순위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를 선정을 한다는 거. 이거 이제 아까 설명드렸죠? 1순위 미달될 때만 2순위에게 기회가 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때 나눴었죠. 가점 및 추첨제. 이런 걸로 85제곱 미만과 이상은 이제 완전히 추첨, 그 다음에 이제 미만은 가점, 그리고 뭐 추첨을 이제 비율로.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쪽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이제 다 추첨입니다. 그래서 85제곱 이하, 그 다음에 초과는 요렇게 이제 선정 비율이 나와 있죠. 가점제 100%, 추첨제 0%. 그래서 85제곱 이하는 무조건 이제 100%로 다 진행을 한다라는 거. 투기과열 지역은, 그 다음에 청약과열 지역은 75%, 25%.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는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점수가 높게 나올 것 같으면 가점제가 유리한 거죠. 그죠? 근데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렇게 추첨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첨을 안 하잖아요. 그럼 85제곱 초과에 이쪽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은 이제 보시면은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아까 점수 계산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돌려보고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은 가점제에 지원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운에 맡겨야겠죠. 그죠?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내는 이렇게 나와 있고 가점제 50%, 뭐 이렇게 변동될 수 있고 추첨제 50%. 그 다음에 이제 85제곱 초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가점제. 그 다음에 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제 100%.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이제 퍼센테이지 어떻게 가점과 추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 확인해 보고 높으면 가점제, 낮으면 이제 추첨제 쪽으로 아무래도 운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런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 기준입니다. 대상주택 이런 지역에서는 과열지역, 수도권 이런 거는 이제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된다라는 거. 자, 적용 기준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요. 자,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자,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를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자, 추첨제를 적용을 하는데 이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때 75%를 무주택에 속한 자에게 거의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이 분들에게 이제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 그런데 기수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예요. 1주택에 소유한 자들은 기존의 주택을 입주 전에 어떻게 이제 판다거나 이렇게 처분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한 자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무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렇게 해도 또 남아요. 그러면은 1주택 소유자 주택 처분 및 난 안 하겠다. 주택 처분 안 할 거야. 그럼 이제 이런 분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순서가 내려가면 이제 거의 안 된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점 항목입니다. 점수. 자, 무주택 기간 32점. 그래서 요거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주택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요렇게 아까 30세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년부터 8년까지 점수. 그 다음에 15년 이상. 이게 이제 최고점이죠. 32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40대 중반 이후 무주택 분들이 가장 만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부양 가족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입 기간 6개월부터 15년 이상.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약 가점 계산하기 이런 걸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내가 몇 점 정도가 나오는지 가점제를 노려볼 만한지 이런 부분들 요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자 순위제입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이제 입주자를 선정을 하고 1순위 미달 시험에 똑같은 얘기 또 나왔죠. 2순위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 자, 1순위 이제 경쟁이 있을 때 민영주택은 가점과 추첨제로 나눠졌지만 여기서는 순차별, 어떤 순차별이냐 밑에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2순위는 이제 추첨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거의 여기까지 갈 일이 없고 1순위에서 동점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0제곱 초과와 이하 자, 3년 이상의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자, 요렇게. 자, 납입 횟수가 많은 자. 저축 총액, 납입 횟수.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이 부분이 뭐냐면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나온다 라고 하면 가점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어디 부분이 가점제 비율이 높은지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점수가 낮다 라고 하면 가점제를 넣지 마세요. 추첨제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디 추첨제 부분이 비율이 높은지 이런 거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율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좀 기억이 안 나시거나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이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어떤 현장이나 이런 것들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저희 이제 분양알림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분양알림이 아나운서 조성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